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랜만에 입을 또 털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집과 주식과 같은 물리적 물건을 소유할 것을 권고하지만 달러보다 집과 주식 같은 암호화폐 이런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를 구속시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이죠.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심각하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나마 강국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나 북한도 그 수많은 경제 제재를 가해도 그 나름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러시아가 강국인데 다 생각들을 했겠죠. 러시아 푸틴이 전쟁 전에 분위기 조정을 할 때 미국이나 유럽 연합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잖아요.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그런데 뭐 그 정도 계산 안 하고 푸틴이 뭔가 사고를 치진 않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시청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6일이죠. 1조 정도의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푸틴이 이걸 갚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갚지 않으면 디폴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달러 채권 만기일이 16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6일날 푸틴이 고의적으로 1조를 갚지 않으면 또 전 세계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겠죠. 지금 시대가 이제 정유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에 이런 또 러시아 경제 제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결국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 기축 통화와 함께 따르는 통화 정책이죠. 그래서 쉽게 금융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제재가 달러만 제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화폐인 루블화를 이용을 해서 중국과 그리고 인도 정도, 그리고 베트남 정도하고는 충분히 무역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갖다 쓰고, 그리고 뭐 베트남에서 운동화를 갖다 신어도, 그리고 일반 식료품이라든가 빵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메이드 인 러시아는 거의 없죠. 그만큼 러시아는 제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수입해다 쓰죠. 러시아 정부는 기준금리를 2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는 40% 정도, 50% 정도 되죠. 그러면 누가 돈 빌리는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신용 창조가 힘들죠. 새로운 돈이 생겨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뿌려진 돈 안에서만 사용들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루블로 새로운 루블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겠죠.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어쨌든 3월 16일 날 과연 푸틴이 돈을 갚을 건지 갚지 않겠죠. 그의 계산 안에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조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푸틴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는 돈인데 이거를 이왕 터지는 거 카드 돌려먹기를 하다가 본인 생각에 분명히 다 터질 것 같은데 굳이 하나를 막으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는 푸틴이 고의적 디폴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를 자꾸 기사가 뜨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밴 때렸죠. 그리고 지금은 도지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저탄소, 탄소 중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 관종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분이 XRP의 저탄소 정책을 분명히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민한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입을 털 거라고 해외 뚜버들이, 해외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쯤 입을 열 때가 됐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본인의 회사도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21년 초에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었죠. 분명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잘 예측들을 할까요? 미래에 갔다 온 애들일까요? 시간 여행자 아닐까요? 어쨌든 그는 순자산이 2060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놈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우려를 했던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를 이끌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유럽연합 암호화 자산 규제에 관한 투표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작업 증명 방식, 이 유럽연합에서 비트코인을 밴 시켜버리면 이것 또한 이제 흔들거리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에너지 소비, 실제 자원 사용, 제가 영상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죠.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불필요한 전력이 너무 많이 쓰입니다. 그 블럭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경쟁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군데만, 한 군데의 작업장에서만 비트코인을 가져가죠. 그래서 실제 자원 사용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탄소 배출량도 마찬가지고 전자 폐기물도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이렇게 인센티브 설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규모로 운영이 될 경우 상당한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사실입니다. 아마도 유럽연합에서 투표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마이클 세일러가 또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얼핏 보니까 작업 증명의 비트코인을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 최소 $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참 난제가 많습니다. 암호화폐가 걸어갈 길이 참 험난하네요. 어쨌든 빨리 명확성을 띄어서 XRP가 유일하게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암호화 자산 규제를 하겠다. 작업 증명 방식은 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러면 뭐 전세 암호화폐 시장 뒤지란 얘기죠. 별로 좋은 뉴스도 아니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온체인 데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분석을 차트나 매도나 매수 그리고 거래량, 이게 중점적으로 비트코인 분석을 했었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술적 분석이죠. 그런데 지금은 블록체인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온체인 데이터가 굉장히 유행이죠.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약간 심리적,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기술적 분석이 만약에 조화라면 온체인 데이터는 살아 숨쉬는 생화겠죠. 생화. 아주 디테일한 정보죠. 살아 숨쉬는. 몇 달 전에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갖고 있다, 던졌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 수라든가 이렇게 약간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데이터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온체인 데이터에서 한 장의 보고서를 냈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보다는 훨씬 더 타당성 있는 데이터죠. XRP, BTC, BNB는 바이낸스 코인, 이 세 가지의 코인이 곧 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보고서가 떴습니다. 좀 유명하고 좀 신뢰도 있는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죠. 센티멘트는 비트코인과 BNB 코인 그리고 XRP를
트레이더 심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폴카닷은 약간 부정적이고, 그리고 한 달 전쯤이죠. 이 센티멘트에서 XRP가 5년 만에 두 번째로 큰 고래의 엄청난 축적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은 아니고 며칠 전쯤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1000만 개 이상의 코인이 있는 XRP 주소가 그때 37명인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 한 분이 계시려나?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영상을 의외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그래 봤자 몇 분 안 되겠지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1000만 개 이상의 고래가 한 분 정도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립토 퀀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암호화폐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에게는 필수 요소고, 또 일반 분들 중에서도 우리 차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보다는 요새는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신뢰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저는 신뢰하진 않습니다. 전 세계에 뿌려진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말이 거의 다가 맞지 않는다는 거. 그냥 저희 같은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오토부터 아니니까 시시각각 사고 팔고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샀다가 뭐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오히려 더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차티스트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어플 지우고 3년 있다 본 사람들이 훨씬 수익률은 높을 수 있어요. 어쨌든 언체인 데이터에서 이런 또 데이터가 왔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죠. 제가 아는 한 올해 가장 호재가 많은 코인은 XRP 리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매우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